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막 퇴직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노후를 설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 제2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카메라 앞에, 아니 마이크 앞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처럼 미련하게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실수로 무너뜨리는 분이 다시는 없길 바라는 마음, 그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김 부장 소리 들으며 30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동기들이 줄줄이 나가는 걸 지켜보며 책상을 지켰고, 금융위기 때도 가족들 얼굴 떠올리며 상사들의 온갖 구박과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30년 꼬박 채우고 퇴직하던 날, 제 손에 쥐어진 퇴직금 명세서에는 3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데 참 눈물이 나더군요. 아, 이제 정말 고생 끝났구나. 이 돈이면 우리 마누라 좋아하는 꽃구경도 원 없이 다니고, 남은 인생 큰 욕심 안 부리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늙어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 청춘의 보상이었고 우리 가족의 최후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퇴직하고 집에서 소파에 누워 TV나 보며 이 한가로운 생활에 적응하던 차에 고향 친구 놈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녀석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보다는 잔머리가 좋아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던 놈이었는데, 갑자기 저녁이나 한 끼 하자며 제가 사는 수원까지 내려오겠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고향 친구라 반가운 마음에 나갔더니 글쎄 이 녀석이 번쩍거리는 독일제 최신형 외제차를 끌고 나타난 겁니다. 입고 있는 양복이며 손목에 찬 시계며 딱 봐도 수천만 원은 호가하는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말이죠. 그 화려한 겉모습에 저도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야, 김 부장, 너 퇴직했다며? 정말 고생 많았다. 근데 너 그 퇴직금 어떻게 할 거냐? 설마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처박아두고 쥐꼬리만한 이자나 받을 생각은 아니지? 너 그러다 금방 거지 된다. 그놈은 제 자존심을 은근히 긁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은행 이자 따지는 놈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며, 자기는 작년에 코인 하나 잘 잡아서 강남의 빌딩까지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제 눈앞에 들이미는데 거기엔 제가 평생 본 적도 없는 수익률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익률 700%. 1억을 넣으면 7억이 되고 3억을 넣으면 21억이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1억이면 우리 애들 아파트 하나씩 사주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그놈의 말은 마치 달콤한 최면 같았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그놈의 화려한 외제차를 자꾸 쳐다보니 제 이성이 조금씩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상사 비위 맞추며 굽신거려 본 돈 3억이 이 친구 놈은 단 몇 달 만에 숨도 안 쉬고 벌었다는 사실에 심술이 났던 걸까요? 아니면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걸까요? 야, 이거 정말 확실한 거지? 너 믿고 하는 거다? 라고 묻는 제 목소리는 이미 탐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악마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내는 평소에 돌다리도 10번 20번은 두드려보고 건너는 지독한 살림꾼입니다. 30년 넘게 제가 가져다 주는 월급 쪽에서 저축하고 본인 옷 한 벌 제값 주고 사입지 못하며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평생을 바친 그런 여자였죠. 그런 아내에게 퇴직금 3억을 이름도 모르는 코인에 넣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뻔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뒷목 잡고 쓰러지거나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겠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된 날, 저는 아내 손을 꼭 잡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잖아? 내가 아는 선배가 있는 지점에 가서 연금보험으로 안전하게 묶어뒀어. 이제 매달 이자 나오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살자.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잘했다며 제 거친 손을 어루만지더군요. 여보, 고생했어. 이제 당신도 어깨 좀 펴고 살아. 그 선한 눈망울을 보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친구 놈이 보여준 700%라는 숫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가책보다 곧 벌어들일 엄청난 돈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저는 거실 소파에 숨어서 친구가 알려준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휴대폰에 깔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XX코인.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지만 친구는 이게 곧 나스닥 상장사와 연계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코인이라고 침을 튀기며 자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마음에 5천만 원만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숫자가 변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6,500만 원이 되어 있더군요. 30년 동안 상사 구박 들어가며 한 달 꼬박 일해야 벌던 돈이 눈뜨니 단숨에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 내 인생은 그동안 쓰레기였구나. 이런 세상이 있는데 나는 왜 노예처럼 일만 했을까? 그런 오만함이 제 뇌를 지배했습니다. 나머지 2억 7천만 원도 주저없이 모두 그 코인에 쏟아부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순간 공포보다는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30억 만들어서 우리 마누라 기 죽이고 살게 해주마.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내와 밥을 먹으면서도 식탁 밑으로 휴대폰을 보며 실시간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가슴이 철렁하고 빨간불이 켜지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아내가 당신 왜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휴대폰만 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저는 오히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살림이나 해.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이 불어나고 있다는 착각이 저를 집안의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친구 놈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 곧 30억 사나이 되겠네 라며 저를 띄워줬습니다. 저는 그놈이 제 은인인 줄 알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50만 원짜리 요리를 대접하고 양주까지 샀습니다.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앱을 켰는데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접속은 자꾸 끊기고 게시판은 상장 폐지와 사기라는 단어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친구 놈 번호를 눌렀지만 들려오는 건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30년 직이라던 그놈은 제 퇴직금을 챙겨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몇만 원 하던 가격이 이제는 0.01원도 안 되는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30년의 세월과 내 가족의 안식처가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시장 다녀올게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거실로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개발자들은 애초에 코인을 상장할 의지도 없었고 가짜 정보를 뿌려 개미들을 낚은 거였습니다. 친구 놈은 그 사기단의 바람잡이였고요. 오후가 되자 아내가 문을 두드리며 애들 결혼식장 예약금을 보내야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독촉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머리를 벽에 박으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꺽꺽거렸습니다. 결국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페인처럼 지내던 저를 몰아세우던 아내는 제 휴대폰에 남겨진 거래소 문자와 텅 빈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나무 토막처럼 쓰러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자 아내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어디 갔어? 당신이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아내의 통곡 소리에 아파트 이웃들이 문을 두드릴 정도였습니다. 퇴직금만 날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친구 놈에게 넘겼던 인감 때문에 집은 이미 사채업자들의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우리 가족의 유일한 안식처가 제 탐욕 때문에 남의 손에 넘어갈 처지가 된 겁니다. 자식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던 아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딸은 고개를 돌린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김 부장의 권위는 그날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 짐을 쌌습니다. 30년 세월이 담긴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중고업체의 헐값에 넘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오던 날 아내는 현관문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하며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사한 곳은 경기도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지하방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30년 대기업 부장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넥타이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30년 동안 펜대만 굴리던 손은 이제 물집과 굳은 살로 가득합니다. 삽질 한 번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거운 벽돌을 나를 때면 무릎이 비명을 지릅니다. 공사장 구석에서 먼지 묻은 손으로 컵라면을 먹을 때면 눈물이 국물에 섞여 들어갑니다.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아파트 숲 중에 내 집 하나가 있었는데 그 행복을 제 손으로 발로 차버렸다는 사실이 매 순간 저를 괴롭힙니다. 가끔 길에서 외제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심장이 요동칩니다. 그놈이 아닐까? 그 사기꾼 놈이 내 돈으로 저렇게 웃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주먹이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놈을 잡을 힘도 용기도 없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 꼴을 보십시오. 30년 직장 생활의 마침표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탐욕 때문입니다. 내 땀으로 번 돈이 아닌 공짜 돈을 팔았던 마음,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검은 속내를 보지 못한 어리석음이 제 노후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앗아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거 무조건 뜬다고 말하는 지인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과 피를 나눈 형제든 30년 우정을 나눈 고향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우정도 혈연도 없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세상에 공짜 돈은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돈을 뺏으려는 도둑입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인일 뿐입니다. 아내는 요즘 식당 설거지 일을 나갑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일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와 아내 발을 붙잡고 울어보지만 아내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저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날려버린 그 돈을 조금이라도 다시 벌어서 죗값을 치러야 하니까요.
막노동판에서 욕을 들어먹으며 번 일당을 아내 손에 쥐어줄 때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속죄입니다. 제 못난 사연이 여러분께는 따끔한 예방주사가 되길 바랍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땀방울만 믿으세요. 돈 좀 덜 벌어도 됩니다. 강남 아파트 안 살아도 됩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버티는 모든 가장분들, 부디 저 같은 김 부장은 되지 마시길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탐욕에 눈이 멀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남의 손에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남의 것이 됩니다. 부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아내와 상의하십시오. 제 사연이 단 한 분의 재산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저 같은 비극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